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모든 예상을 깨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린 운명 같은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삶은 계획적이고 신중하며 남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제가 무너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감각의 파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아, 괜찮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정말이에요. 이런 짜릿하고도 전율이 흐르는 감정은 오래전 전 남편과의 첫사랑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도 절제된 움직임은 저를 단숨에 현실과 꿈의 경계로 몰아넣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몸과 마음이 느끼는 그 감각만이 남았죠. 더 이상 무언가를 참고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참았던 모든 신음을 자유롭게 내뱉었습니다. 아, 사장님. 천천히. 부탁해요.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방 안의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짧지만 진심 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표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계신 그곳에 오늘 하루 따뜻한 위로와 작은 행운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김미진, 올해로 47살이 된 보험회사의 한 부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저는 아직도 현장을 뛰고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처리하는 관리직보다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각자 사연이 다르고 그만큼 세심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들과의 신뢰관계는 단순한 영업 이상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지인의 소개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도 그런 소개에서 비롯되었어요. 약 2달 전 오랜 지인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꽤 이름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지인 말로는 원래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공부한 이력이 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샵에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전화로 첫 인사를 나눴을 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견적을 비교하려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알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거요. 전화통화에서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면서도 단호했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도 바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의지는 분명했어요. 그런 태도가 저를 호기심에 빠뜨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대형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자였어요. 그의 일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었고 집은 잠을 자고 짐을 푸는 임시 숙소에 불과했죠. 처음 몇 년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버텼습니다. 전화통화와 짧은 주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는 추위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동안 그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변해갔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도 어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혹은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우리는 법적 관계를 청산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는 여전히 소통합니다.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편한 안부를 나누는 사이예요. 그 아픈 시간은 이제 저에게 교훈이자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혼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새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도피처가 아니라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정체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를 사랑합니다. 고객을 만나고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듣고 제가 가진 지식과 제도로 그 위험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책임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흐려졌던 사회적 관계도 이를 통해 다시 하나둘씩 되살아났죠. 그래서 지인의 소개는 저에게 단순한 영업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접근했습니다. 마사지샵 사장님과의 약속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의 스케줄은 정말 빡빡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에서 느껴진 그의 꼼꼼함과 진지함이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확신을 주었죠.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서류를 설명하는 사람과 그 설명을 듣는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결국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는 괜찮습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를 안도와 함께 미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 기대감이 단지 어려운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영업사원의 흔한 긴장감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운명적인 월요일 오후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슈트를 차려입고 모든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가에 전문적인 미소를 연습했죠. 김미진, 넌 잘할 수 있어. 평소처럼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그의 마사지샵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샵은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눈에 띄는 간판보다는 세련된 글씨로 이름만 적혀 있어 오히려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뭐지? 이 익숙하지 않은 떨림은? 그 순간 저는 그저 업무 전의 평범한 초조증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장이 펼쳐지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였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은은한 라벤더와 유자향이 섞인 듯한 포근한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실내는 따뜻한 조명과 함께 매우 조용하고 청결했어요. 예약 손님들이 몇 분 계셨지만 왁자지껄한 소음은 없었고 오히려 고요한 안식처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화로만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마사지샵의 사장님이었죠. 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전화통화로 그렸던 상상이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강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선 남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군살 없는 가늘고 긴 근육질의 체형이 편안한 카디건과 면바지 아래에서도 느껴졌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생각했던 사장님 다운 위압감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청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눈이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어요. 그 눈가에 살짝 깃든 미소는 전화에서 느낀 강인함을 온전히 감쌌습니다. 김미진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 통화할 때와 똑같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들으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묵직하지만 따뜻했고 단호하지만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한 채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사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직접 찾아와 주시는데요. 자, 여기는 사람들 오가는 곳이어서 저랑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그는 손짓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전화상에 강단 있는 전문가와 실제의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 사이의 괴리감이 컸죠.
하지만 동시에 그 조용한 품격과 단정한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진중함은 전화 통화에서 느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 오늘 상담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잘 풀리겠구나. 그런 안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은 간단했지만 매우 깔끔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2개의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점의 해부학도가 전부였어요. 그는 제게 의자를 권하며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는 동안 그는 집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게 오히려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사장님, 먼저 기본적인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업무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고 각 항목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예를 들었죠. 그는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화재로 인한 영업 중단 보상도 일부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조항에 따르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직접 챙겨서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의 꼼꼼함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묻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에 안심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죠. 서류 설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중, 제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느껴지던 근육의 뭉침이었어요. 어깨가 많이 뭉치셨나 보네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죠. 아, 네.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런지 자꾸 그러네요. 저희 일이 그렇죠.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 그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자세가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제가 가볍게 봐드릴까요? 오늘 상담 잘 해주신 것에 대한 서비스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고객에게 마사지를 제안받는 것은 영업 매너 상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친절했으며 오히려 전문가로서 제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긴 설명에 지친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아, 저야 영광이지요. 하지만 사장님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오늘은 선생님 상담 때문에 시간을 확 보존해뒀거든요. 지금 바로 받아보실래요?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업무 관계였던 공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서비스라는 새로운 코드가 삽입된 느낌이었죠. 저는 왜인지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고 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저는 이미 단순한 고객과 영업사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아주 작은 기대와 함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준비해 드릴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앉아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보험 상담하러 왔다가 마사지를 받다니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친 몸을 누군가 전문적으로 풀어준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솟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저를 인도한 곳은 마사지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에 은은한 아로마 오일의 향이 흘렀고 부드러운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가 깨끗한 가운과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갈아입으시고 준비되시면 이 침대에 누워주세요. 저는 나가 있을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그 조용한 방에 남았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것은 결코 낯선 경험이 아니었어요. 피로를 풀기 위해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둘러 가운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침대에 얼굴을 묻히는 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과 포근한 온도가 저를 감쌌죠. 눈을 감으니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섞인 듯한 진정 효과적인 향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긴장되었던 어깨와 등이 서서히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방을 채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말없이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만드는 소리가 났고 그 후 따뜻하고 적당히 기름기 있는 손길이 제 가운 위, 어깨 부근에 살며시 놓였습니다. 따뜻한 오일 사용할게요. 몸에 힘 빼시고 편하게 숨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음악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첫 손길이 어깨 뭉친 부위에 닿자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압력이 딱 맞았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근육의 결을 찾아가며 묵은 긴장을 하나씩 풀어나갔죠.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그간 받아본 마사지 중 가장 정확하고 집중력 있는 터치였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듯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길은 등 전체를 풀고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팔뚝까지 이어졌습니다. 매번 터치마다 뭉친 곳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고 시원한 이완감이 몰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완전히 긴장을 푼 채 그 감각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갑자기 그의 손길이 변했습니다. 위치는 허리 쪽이었는데 터치가 더 깊고 느려졌어요. 압력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그 감촉에 뭔가 다른 느낌이 스쳤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마치 몸의 라인을 읽고 느끼기 위한 것 같은? 그 순간 제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잠이 홀랑 깨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제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닌 피부 아래의 골격과 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떨었던 제 반응을 그는 놓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방 안에는 아로마 오일의 향과 그의 잔잔한 호흡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분명 제 귀 근처에 살짝 기울여 말하고 있었죠. 아니요. 그냥. 갑자기 시원해서요. 저는 얼굴을 파묻은 홀 안에서 부자연스러운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는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전의 리듬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욱 느리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전체가 제 허리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더니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부드러운 곡선을 지나갔어요. 그것은 치료의 범주를 넘어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몸을 탐색하는 듯한 터치였고 그 사실이 제 몸의 모든 신경을 일순간에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예민한 감각이 스쳤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베개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이건 마사지야, 치료야.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부위마다 피부가 오그라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이 없었고 그의 호흡 소리만이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그 호흡 소리가 전보다 약간 깊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없게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다리 뒤쪽, 오금 부근을 지날 때쯤
저는 참을 수 없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신호였는지 그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간질간질해서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웃음소리를 내었어요. 그 소리가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살짝, 그러나 완전히 깨뜨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아렵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긴장을 푸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길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려 무릎을 구부린 후, 골반과 엉덩이의 깊은 근육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칭과 지압을 결합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문적인 기술이었어요. 심오한 뭉친 부분을 파고드는 듯한 압력과 함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부위를 넓게 드러내고 접촉하는 자세였죠.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도 제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지 상상이 되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 쉬는 걸 잊으시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허겁지겁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정말 뭉쳤네요. 평소에 한쪽으로 자세가 기우신 것 같아요. 그는 설명을 계속했지만 그 말들은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그가 주무르고 있는 허리와 엉덩이의 경계선, 그리고 그 너머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한 압력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상한 쾌감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동시에 엄청난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동안 계속된 깊은 압박 후 그는 제 다리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소 적응을 했는지 처음보다는 덜 당황했습니다. 대신 그 과정 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죠. 그의 손끝이 만들어내는 열기, 근육이 풀리며 느껴지는 홀가분함,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긴장감. 저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습니다. 이 방, 이 향기, 이 손길이 전부인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양쪽을 모두 끝낸 후 그의 손은 다시 등 중앙으로 돌아와 척추 양옆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꼬리뼈 부근을 스치고 그 바로 아랫부분, 몸의 정중앙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을 때 저는 간신히 참았던 신음의 끄트머리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듯했고 온몸에 땀이 솟았습니다. 저런 소리를 내다니. 창피함과 충격에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길은 더욱 단호해져 엉덩이의 측면과 허벅지 상단을 넓고 확실하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호흡소리가 제 호흡소리와 섞여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 누워 보실래요? 그의 물음은 갑작스럽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가운 아래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앞으로 돌아 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의 시선 앞에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공포와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명을 더 어둡게 조절하고 수건으로 잘 가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과 가슴, 어깨 앞쪽도 중요한 부위예요. 그의 말은 완전히 전문가의 그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 같은 것은 제가 상상한 것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지 그저 침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계세요. 그의 말과 함께 위쪽의 메인 조명이 꺼지는 소리가 났고 오직 간접 조명의 은은한 붉은 빛만이 제가 감은 눈꺼풀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큰 목욕수건이 제 등 위에 살며시 덮여 엉덩이부터 등까지를 감쌌습니다. 이제 천천히 돌아 누우세요. 수건을 잡고 있으시면 돼요.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떨리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건을 꽉 붙잡은 채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수건은 가슴 위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그것이 주는 안정감은 미약했어요. 은은한 붉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제 위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따뜻해진 손을 제 목 앞쪽에 가져왔습니다. 목 앞쪽 근육은 매우 섬세해서 절대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마른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목의 중심, 흉쇄유돌근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그의 손가락이 제 목의 맥박을 직접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쇄골을 따라 움직여 가슴 위쪽, 쇄골 아래의 움푹 파인 부위를 지났습니다. 수건이 가장자리 바로 아래였죠. 그의 손끝이 그 경계선을 스칠 때마다 제 배가 바닥으로 꽉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의 호흡이 제 얼굴에 닿는 것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관리. 괜찮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붐비는 것처럼 굵어져 있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순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피부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몸의 라인도 그는 말을 끝까지 잊지 않고 대신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수건으로 덮인 가슴 위쪽을 거쳐 다시 제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전문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 가득한 또 다른 남자의 눈빛이었고 그 안에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두 다리 사이에서 이상하고 뜨거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손이 마지막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의 손은 수건이 가장자리를 살짝 넘어 제 가슴 아래 갈비뼈의 끝자락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치료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경계 침범이었고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고 제 옆구리의 곡선을 따라 배꼽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죠. 그의 손바닥의 열기가 화상처럼 느껴졌고 그 열기는 피부를 뚫고 안쪽으로 번져 뱃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장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다른 손이 제 얼굴을 가만히 돌려 그와 눈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은은한 붉은 빛 속에서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 같았어요. 그 속에는 막을 수 없는 열망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고 그것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욕망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과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저항할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이 비합리적인 순간을 정당화하는 듯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고 항복이었으며 간절한 초대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제 입술을 탐색하다가 점점 더 깊고 강렬하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제 몸 위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수건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가운이 벗겨졌고 그의 손길이 제 피부를 직접 만졌습니다. 그의 터치마다 전율이 일었고 저는 그의 화답하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제 위로 몸을 가져왔고 우리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서로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단단했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로지 숨소리와 스치는 속삭임, 그리고 피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했고 완전했으며 오랜 기다림을 단숨에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사장님. 천천히. 제가 내뱉은 말은 이미 무의미했어요.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움직임은 점점 더 깊고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잡고 그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생각이 사라졌고 오직 감각만이 남았죠. 그 감각은 압도적이었고 해방적이었으며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슬픔이 아닌 순수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서로에게 빠져들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했고 저도 그와 함께 흔들리는 세계의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제 위에 무겁게 기대어 있었고 그의 땀과 제 땀이 섞였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우리의 가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옆으로 굴러내려 누웠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이제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현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후회보다는 이상한 평화감이 더 컸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제 불꽃 대신 애틋함이 스쳤습니다. 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말을 멈췄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음미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건 단지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몸을 정리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저를 위해 따뜻한 타월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말없이 몸을 닦고 가운을 다시 입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몇 번이고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하려 할 때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진 씨.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시죠. 그의 말은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정식으로 마사지만 받으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라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둘 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없었다고? 그것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불을 지핀 채로 그 불길을 끄지도 못한 채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빛들은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고 제 몸은 여전히 그의 손길과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늘 밤 느꼈던 강렬한 생명력과 기쁨에 비하면 희미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그의 얼굴과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그가 연락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락이 왔습니다. 3일 후 짧은 문자가 도착했죠. 미진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입니다. 지난번에 어깨를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들러주시면 더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다른 선생님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와 재방문 권유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초대였습니다. 다른 선생님이라는 선택지를 넣은 것은 오히려 그의 진위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장님께 받을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는 괜찮으실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 삶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다시 그 샵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샵 문을 다시 열었을 때의 공기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긴장과 기대가 반반이었다면 이번에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그 아래 깔린 깊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카운터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비슷한 어색함이 스쳤지만 금세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아니었고 그저 전기 같은 감정이 오간 두 남녀였죠. 이전과 같은 마사지실로 안내되었지만 오늘은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왔어요. 일단 좀 편하게 마시고 하시죠. 무리하게 바로 누우시면 숨 찬다던데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고 저는 고마움과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저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제가 원했던 거니까요. 제 탓이에요. 그 말을 하자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과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선생님께는 실례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전 이혼한 남자에 나이도 선생님보다 어린데다 직업도 마사지사일 뿐이잖아요. 선생님은 저랑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나이와 직업,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사장님이 진짜 전문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한텐 훌륭함이에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에 매진했던 이야기를, 그는 마사지 공부를 위해 외국에 다녀온 경험과 작은 샵을 일구어 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5살 어리다고 고백했고 아내와의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면회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표현에 저는 놀랐지만 그는 슬픈 미소로 설명해 주었죠. 전 남편과는 달리 그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워킹맘으로서 이만한 자리까지 오르시다니. 대단한 건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성공한 샵을 혼자 운영하시고 딸까지 홀로 키우시다니. 우리는 서로를 치켜세우며 공감과 위로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매력 이상으로 서로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고독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사지만 받아가실 거죠?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스쳤지만 그 아래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정말로 마사지만 받으러 왔어요. 그는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시작할게요 라고 말했죠. 오늘의 마사지는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과 미묘한 공격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편안함과 치유에 집중하는 전문적인 터치가 느껴졌어요. 그는 제 어깨와 등, 목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었고 저는 완전히 안심한 채로 그 감각에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오히려 더 침착하고 집중해서 제 몸을 돌보았죠.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왜요? 코를 살짝 골셨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요? 죄송해요.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귀엽게 주무셨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그의 농담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들 중에 이렇게 편하게 주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그만 놀리세요. 저는 웃으며 항의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일어나 앉아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미진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와 이런 대화 나눠주셔서 저야말로요, 사장님.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풀렸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과 존중이 가득했고 저는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지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이번 키스는 지난번에 격정적이기보다는 다정하고 감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일상의 사소한 일들, 오늘 본 예쁜 구름, 맛있게 먹은 점심, 힘들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샵 쉬는 날인데 시간 되시나요? 저랑 같이 드라이브라도 하실래요?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업무나 치료를 빙자한 만남이 아닌 순수하게 서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자는 초대였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묘한 긴장감이 아닌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시골길을 따라 달리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시골집에서 만난 오리백숙으로 해결했는데 따끈한 국물과 푸짐한 상차림에 마음까지 풍성해졌습니다. 와, 얘도 몸매가 상당히 좋네요. 그가 오리 요리를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오리 보고 몸매 칭찬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탄탄해야 제대로 된 거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말, 저한테 은근히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는 어둠이 내린 도시 외곽의 전망대에 살며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네온 사인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그 안은 뜨거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말이 불필요해진 마음이 통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놓고 천천히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네온사인의 빛이 그의 얼굴에 스치며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불꽃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은 물어보고 있었어요. 허락을 구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살며시 건네었고 그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 모든 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가 맞잡은 손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의 난간에 기대어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미진 씨,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의 고백은 밤바람보다도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한숨처럼 깊은 호흡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냥 멋진 분이시구나 생각했어요. 단정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 마사지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조금씩 무너져가는 호흡 소리,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요. 그 후로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나이 차이, 직업, 과거라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용기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장님 생각을 자꾸 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면들이, 손길이 전부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는데 사장님도 저랑 같다니.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고 이번 키스는 우리 관계의 모든 불확실성을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애정과 확신,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로의 온기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호텔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부담이나 죄책감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격렬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깊은 애정은 모든 것을 달랐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그 안에서 오랜 외로움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 이후로 죽어있던 감각이 아닌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각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그는 그 눈물을 키스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고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샵문을 닫은 뒤 그 조용한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졌죠. 그곳은 우리만의 비밀스럽고 안전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문가로서의 손길로 피로를 풀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믿음직한 조언자이자 최고의 팬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열정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성장해갔습니다. 저는 그의 딸을 만날 기회도 가졌고 그 아이는 저를 아빠, 친구,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제 아이에게는 믿음직한 어른 친구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감기에 걸리면 제가 죽을 쑤어 가져갔고 제가 큰 영업 목표에 지칠 때면 그는 제 발과 어깨를 풀어주며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우리를 변하게 했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손을 잡으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 감정 위에 이제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단단히 자리 잡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사지 사장님과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 첫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제가 만약 상담 약속을 미뤘다면, 혹은 그가 제안한 마사지를 정중히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준비된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미진은 이제 4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는 그의 샵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거의 매일 만납니다.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그저 차를 마시며 앉아서 이야기하지요. 우리 사이에는 결혼이라는 증서나 법적 약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보험 상담으로 시작되어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거쳐 이렇게 든든한 위로와 사랑의 관계로 꽃핀 저의 황혼사랑입니다.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 같은 만남을 선물하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곧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